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암의 한 사찰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이 대불산단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불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학산면 식당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5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지인, 손님 등 연쇄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관음사에서 시작된 영암 코로나19가 어린이집으로 퍼진 데 이어 식당 확진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특성상 식당을 드나든 이용객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음사하고 고구마 농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는 정리가 되는데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보니까 확진자가 오늘도 보니까 추가로 좀 나온 상태라서 대불산단에서도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아 대불산단 근로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암 지역 코로나19는 7개 읍면으로 퍼졌고 강진과 나주, 광주 등 타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암 지역 확진자가 지난 19일 목포 한국병원과 목포 지역 식당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해당 장소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암 사찰발 누적 확진자는 9일 만에 1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확진자와 접촉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연쇄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광주에서 오늘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효정요양병원 전수검사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57명으로 늘었고 이 외에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1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해외 입국자 1명 등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광주는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결 없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자가 위원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조차 없고 이 때문에 실제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업자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복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남구 진월동. 당초 계획은 진월저수지 인근 토지에 축구장을 짓는 것이었지만 민원이 많고 토지 매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광주 남구는 바로 옆 저수지를 메워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한 차례 재심의 끝에 조건부 수용됐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광주 남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첫 심의가 열리기 전 공무원들이 찾아왔다고 밝힌 학계 출신의 한 도시계획위원은 재심의로 갈수록 사업 당사자가 찾는 경우가 잦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던 남구 진월 때처럼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다 보면 반대했던 마음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남구는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 때문에 위원들이 편향된 생각을 할까 걱정돼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문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거부하신 분들은 절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위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화와 면담 등 모든 영역에서 위원과 당사자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조례엔 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운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이나 사업자가 서로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접촉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해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광주시 동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 범행을 재현하는 것처럼 가장에 추행한 혐의로 국선 변호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북구 문화센터 개관식과 생활 SOC 사업 통합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014년 착공을 시작한 북구 문화센터를 지난해 11월 양산동에 건립하면서 지역민의 수건사업 해결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문화센터는 공연장과 도서관, 오픈갤러리 등 문화예술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또 우산동 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등 54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전남의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 증가액도 7조 8천억 원 달했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다른 분야보다 컸습니다.